자. 춥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거기 써있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이 종료가 됐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관객과의 대화로 작품이나 배우들에게 말이 될 것 같지? 네, 배우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우리 트위터를 통해서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맞아요. 저희 관객과의 대화에서 질문이 뽑힌 분들한테 상품이 있대요. 상품이 있어요. 아까부터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 내가 뭘 말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해. 저희가 준비한 10만원 상당의 스노우파크 초대권! 네. 그리고 공연 초대권 뭐 드린다고 하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얘가 대답해 줄 거예요. 자, 그럼 과연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작품과 그리고 저희 배우들에게 관객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무엇일지 뽑아볼까요? 되게 고리식하다 진짜. 자, 그럼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뽑아도 되겠죠? 네. 별 불만 없으시죠? 네. 네. 뭐 조작 같은 건 없고요. 되게 공정하게 뽑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마침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네요. 소년원에서 왜 포스터로 비행기를 접나요? 그 아이디랑 그걸 읽어야 된댔어요. 트위터 아이디나. 근데 아무것도 안 써주셨는데. 그러면 상품 못 드리는데? 이거 이거 질문 맞으세요?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네. 이거 상품 저희가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랑 휴대폰 번호 뒷자리랑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이따가 저 이거였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될까? 그렇게 해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관계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네. 자, 대답해 주시죠. 소년원에서 왜 포스터로 비행기를 접나요? 왜 접을까요? 혹시 저 새끼가 저걸 왜 접고 있을까? 알 것 같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군요. 이게 퀴즈가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니까 답변해 주셔야 아니, 나 혹시나 그렇지. 정확하게 그럴 수 있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혹시 이걸 맞추시면은 상품이 있습니다. 뭐야? 상품. 얘 좀 갖고 있어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이제 비행기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강구도 뭐 해기도 둘 다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땅에 맺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비행기를 접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맞대네. 알고 싶고 그런 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신데 이게 연습하다가 사실 그 장면을 연습하다가 중에 그런 사실 깊은 뜻보다는 그 순간에 강구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고 얘는 계속 물어보려고 하는데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되게 큰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마침 포스터가 있는데 연습하다가 포스터를 들고 있다가 그냥 자꾸 귀찮게 물어보니까 딴짓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제가 접고 있더라고요. 어느 생각 보니까 연출님이 그걸 보고는 야 그거 그렇게 해라. 비행기 계속 접어라. 제가
종이로 뭘 다른 진주가 있어서 뭘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핫 갑자기 재밌는데? 그럼 아마 너 노래 다 끝나고도 한참 동안 내가 다 접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딱 타임이 맞더라고. 제가 접는 속도랑 비행기 접는 속도랑. 그래서 비행기를 접게 됐습니다. 자, 저도 추가로 답변해드리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접고 있잖아요. 누구셨죠? 네, 비행기를 접고 있으면, 접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태까지 강구가 저한테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저를 생각해서 화를 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방식을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접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건 알긴 알아요. 이렇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느껴져? 느껴져요. 느껴진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뽑을까요? 전 배를 뽑겠어요. 배를 접을까, 나? 나쁘지 않은데? 배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 제 거예요. 해기역의 이지호 배우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뒷번호가 6403님이시네요. 6403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본 분 계세요? 맞추면 살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쉽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해기역을 맡으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봤어요. 죽는다는 게 어떤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저한테, 종교적으로 물론 저한테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해도.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원래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공포가 제일 심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군대 가기 전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근데 가봐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공포스러웠던 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게 느껴지죠. 죽음도 몰라서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해기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잊으려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걸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제가 중요해요. 그 순간에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 개 더 뽑아볼까요? 네. 총 5개를 뽑겠습니다. 아니죠. 둘이 합쳐서 6개. 몇 개라고 써있어? 안 써있으니까 일단 뽑고, 써있어. 네. 약 5개라고 써있으니까 3개씩 뽑자. 그래도 되죠. 단, 질문이 너무 심플해서 답변이 짧게 갈 경우 추가 질문 질문 추천 가능하며 현장에서 이를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직접 질문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된다고 써있네요. 네. 자, 뽑았습니다. 강구와 해기는 서로를 만난 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두 배우님은 마이 버킷리스트를 만난 후 생긴 변화가 있나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들려주세요. 뒷번호 7329님 어디 계시죠?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예. 너 생긴 변화 있어? 네, 저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또 사실 종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종교에서는, 저희 종교라는 게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한 놈 있는 것 같죠? 되게 보편화된 종교인데, 네, 거기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죠. 근데, 그래서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을 준비가 되면 살 준비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준비가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지금 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작품을 접하고 나서 아, 난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아직 살 준비도 안 돼 있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충분한 답변이 되나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얘가 뭐 자살도 시도 안 애고 되게 외로워하는 애고 그래서 뭐 자살 사이트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봤는데 진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로 자살로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 16,000명? 1년에? 1년에 16,000명이 자살로 죽는데요. 자살로. 그 외에 죽지 않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그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는데 그날이 또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인데 집에서 혼자 술 먹으면서 그분 노래를 쫙 틀어놓고 자살 사이트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좀 강보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아, 얘가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래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하고 틈만 나면 죽겠다 하고 근데 이런 걸 경험해보고 또 작품을 준비하면서 뭐 안녕 헤이즐이나 50대 50이나 혹은 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 친구 진짜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님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일요일날 응급실 가셨다가 월요일날 중환자실 가셨다가 다음날 갑자기 그렇게 되셔가지고 얘가 죽음에 대해 느낀 것들을 저한테 또 얘기해주면서 부모님 진짜 언제 가실지 모른다. 살아계실 때 잘해라.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시고 돌아가시는 데까지 4일밖에 안 걸렸다는 말 딱 듣는데 아 이거 남일이 아니구나.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엊그저께 집에서 이제 호빗을 봤어요. 다운받아서 정상적인 루트로 다운을 받았는데 호빗을 1편, 2편을 봤어요. 제가 원래 그런 어드벤처 판타지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막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건 물론 판타지지만 그 내 인생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뭐 모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겠다. 진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싶다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뭐 통장을 만들어서 돈도 그걸 위해서 모아가면서 일정을 또 조율을 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야겠다. 그게 버킷리스트겠죠. 제 버킷리스트. 그 삶을 대하게 되는 태도가 조금은 더 바뀐 것 같아요.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뽑은 질문들이 사실 저희 어제 인터뷰했거든요. 그 질문이랑 똑같아요. 뽑아? 네. 그럼 제가 섞어서 뽑아야지. 그래도 아래 걸로 뽑아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질문하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어제 봤을 때 한 3개밖에 없었는데 일부 채우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악몽 윌프라이즈에서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저기 다리 위에요. 아무도 몰랐죠?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강구의 손을 혜기가 잡으며 강구를 부를 때 혜기가 드는 감정, 강구가 드는 감정이 궁금해요. 미소를 짓는 지호의 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곤 합니다. 6364님, 네네. 이게 그림까지 그려주셨네요. 네, 저는 일단 다리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강구가 자살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지만 그 자유다, 자유네, 자유, 혼자니까 그 말을 들으면 너는 혼자가 되게 오글거리지만 네, 오글거리지만 전 죽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삶은 얘한테 양도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제 삶이 강구한테 양도됐다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혼자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는 지금 다 개개인이 지금 다 와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서로가. 심지어 여기서 옆에서 웃는 것만으로도 옆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각인시켜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네, 저는 그래요. 그때 저는 귀신이다. 귀신이 무시. 이 새끼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저도 그래요. 놀랬지? 야 귀신이다. 놀랬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자, 뒷번호 2365분 어디 계시죠? 집에 가셨나요? 저기 펴셨어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네. 혜기가 죽은 후 강구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만약 혜기가 다른 버킷리스트도 채우지 못했다면 혜기의 나머지 빈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러 떠났을까요? 이 콘서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은 맞아요? 콘서트 이후에? 네. 혜기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콘서트여서 콘서트를 함과 동시에 그게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돼서 몇 개 쭉 있겠죠. 그 중에는 분명히 이제 혜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뭐 있었어? 저요? 뭐 스카이다이빙도 있었고 사실 저는 혜기같이 뭐 달비달에서 고요히 기타를 연주하고 싶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스카이다이빙도 있었고 사실 군복도 입어보고 싶었고 근데 못 가니까 그리고 뭐 엄마 아침밥 해주고 싶었고 그건 난 못했을 것 같아. 없으니까. 네,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혜기가 못한 버킷리스트를 강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강구의 버킷리스트였겠죠. 네, 콘서트가 이제 첫 번째 시작인 거고 그렇습니다. 네,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대답이 됐나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 조명 때문에 만족한 얼굴인지 아닌지 전혀. 했어요? 동그라니 그럼 머리 동그라니 한번 하시네요. 동그라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야? 마지막 세 번째죠 저 지금 1171님 극중애기는 자신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인 강구에게 버킷리스트
여정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정? 두 배우님이 핵이라면 버킷리스트를 함께 할 사람으로 누굴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 사랑 진짜 그대로 읽을게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 중 사람과 아를 빼놓으셨군요. 슬퍼하지 않을 사람 중 골라야 한다면. 그러니까 전 사실 여기서 네가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강구한테 제안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것 때문에 강구한테 제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도 아빠한테 얘기 들은 것도 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동창이었고 근데 이제 얘가 소년원에 들어왔고 자살 시도를 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얘를 살게 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호기심일 것 같고 그러니까 죽고 싶어하는 일이다. 그리고 혜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작품에서 들은 말인데 자살이 성공하면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 게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기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으니까. 그래서 강구한테 제안을 해요. 하지만 얘한테 대놓고 넌 자살 시도를 했잖아. 넌 죽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하면 강구가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도야 이거 혜기라면 버킷리스트를 함께 할 사람으로 누굴 선택하고 싶냐? 아빠요. 저희 아버지랑 요새 집에 혼자 있으면은 일부 했어요 지금. 일부러 한 거예요. 혼자 외로움을 많이 타서 외로워. 또 막 널 싫어하나 보다. 괜찮아. 집에 혼자 있으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아빠 어디가 이런 걸 많이 봐요. 좀 보면서 그래서 뭐 제 밑으로는 지금 없지만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이제 조카가 나오길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하는 거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시간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지금 질문 없으면 뽑을까요? 질문을 받을까요? 뽑아요? 네. 마지막으로 비행기 뽑아야겠다. 매직을 쓰셨나봐요. 뒷번호 13702 어디 계시죠? 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셨어? 어디 봤어? 확인했어? 그래. 강구의 아버지는 강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떠날 때 너 어떻게 할래? 라는 말이 저에게는 난 갈 건데 너는 남을 거니 같이 갈 거니? 라는 의미로 생각했거든요. 강구가 생각하는 강구의 아버지가 강구가 생각하는 강구의 아버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구는 이제 강구의 아버지를 강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강구의 주관적이 되는 거고 이걸 이규혁이 봤을 때 객관적인 강구의 아버지로 묻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제가 이규혁이 생각했을 때 강구의 아버지인가요? 그걸로 해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저는 뭐 볼 수가 없죠. 이미 저는 판단할 때 광고의 입장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 선수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호날두의 그 아들의 친엄마는 그 아이를 호날두 앞에 데리고 나타나서 위자료로 얼마를 받았다고 했지? 180억인가? 난 처음 듣는 얘기였어 지금. 그리고 사라졌대요. 어. 근데 호날두는 이제 자기 DNA 검사해서 자기 애니까 진짜가 맞나? 친자가 맞으니까 이제 지금은 되게 잘 키우고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군의 엄마가 약간 물론 그 정말 실존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아니었을까. 강구가 엄마가 물론 이제 작품상의 설정은 강군은 지금 되게 잘 살아요. 아버지가 되게 잘 사는 애요. 네, 아버지가 물론 저 스포츠가 그런 거지만 실제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게. 저희는 이제 생각할 때 무슨 뭐 페라리나 이런 거 연출님이나 저희 작가님이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의 정말 집도 뭐 좋은 데 살고 저희 그래서 동네까지 정했잖아요. 성북동 쪽으로 해서 너무 잘 사는 애라 저는 이제 중산층 정도니 중산층인가? 중산층이죠. 그러니까 성북동이면 딱 그쯤이면 같은 학교를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강구의 아버지는 철없을 때 이제 그런 실수로 절 강구를 갖게 되고 진짜 강구가 19살이니까 강구 아버지가 몇 살이야? 하여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여자 엄청 좋아하고 맨날 여자 바뀌고.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손에 자랐다고 생각해요. 강구가 뭐 돈은 많은 집이니까. 강구의 아버지는 떠날 때 나는 이 여자를 떠날 건데 넌 어떻게 할래? 이 말 자체가 그 별 관심 없이 네가 떠나든 말든 뭐 별 상관없는데 뭐 네 따라온다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애초에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난 갈 건데 너 어떡할래 묻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잖아. 같이 가야지 사실은. 근데 애초에 너 여기 있을래? 따라올래? 라고 묻는 거 자체가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지 사실은. 아마 그래서 강구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가장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걸 지금 질문이라고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랑 이규영이라는 사람이 대본 속에 있는 강구의 아버지, 물론 많은 텍스트상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낳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리고 이왕 나왔으면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끝! 자, 오늘 관객과자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되게 닭발이 먹고 싶은 밤이네요. 너 진짜 잔인하다. 계속 보는데 되게 양념한 것 같잖아요. 저희 이 시간 동안 사실 다 읽고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안 할래? 아무튼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이 했는데? 6개 했어. 7개 했나? 7개구나. 자, 영아. 내가 남았어? 이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가 끝났는데요. 자, 남은 공연 기간까지
회기와 광고에 대한 관객분들의 애정은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추가 공연이 생겼잖아요. 네. 사실 원래 막공을 예매하신 분들께는 참 죄송한 일인데 사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소중한 공연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돼서 참 좋고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그런 입장에 놓여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남은 공연 기간까지 그래도 좀 애정을 갖고 저희 지켜봐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관객 여러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